중국이 이제 대외 투자 기업에 대해서 법인 주식 자체 100% 지분 보유하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CATL이 꼼수를 부려서 미국의 기술 제휴 방식으로 하는 게 불거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하고 테슬라 잡는 거 다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가 굉장히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부분 때문에 유럽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을 택했는데 유럽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차전지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눌렸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도 2차전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하다. 그다음에 중국의 3원계 그 네. 배터리들이 약진하고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2차전지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였잖아요. 네. 최근 이슈 뉴스 체크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LFP가 잘 팔려가지고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간 게 절대 아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CATL 하이니켈 양극재가 잘 팔려서 유럽 점유율이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팩트로 7월달 데이터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8월달 데이터 누적 데이터 말씀드릴 때 7월달 기준으로 보면 잘 팔린 건 사실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4, 5, 6, 7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계속 1등, 2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모델 Y에는 LG 엔솔의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파나소닉의 배터리도 들어가고 CATL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근데 CATL 배터리의 그 장착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치열하게 지금 LG 엔솔하고 CATL 배터리의 점유율 차이가 줄어드는 이유는 역시나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의 LG 엔솔 배터리 독점이 아니라 CATL 배터리가 다수 많이 채용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7월달 중국 7월달 전체 데이터에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전년 대비 31% 성장을 했고요. 75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체 판매량입니다. 유럽은 24만 대를 팔았고요. 전년 대비 약 2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13만 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여전히 54% 성장을 했습니다. 점유율로 치면 중국이 63%, 유럽이 딱 20%, 미국이 11%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은 44만 대고요. 유럽이 24만 대로 전년 대비 50% 성장을 했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도 50%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54% 성장했고 13만 대를 팔았습니다. 글로벌 탑 1등부터 10등까지 완성차 업체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72%를 유지하면서 86만 대를 팔았는데 BYD가 1등입니다. 그런데 BYD는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이 1%대입니다. 특히 미국은 1%가 안 되고 이거는 100% 중국에서 워낙 내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이 글로벌로 27만 대를 팔은 거지 BYD가 27만 대 팔았다는 거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늘었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2위는 테슬라가 12만 대를 팔았고요. 3위는 SAIC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압도적인 내수시장 침투율 증가를 바탕으로 9만 대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4위가 폭스바겐 8만 대, 5위가 길리. 네, 길리는 볼보 합작이죠. 7만 대, 6위가 스텔란티스 5만 대입니다. 모델별로 치면 당연히 1등은 모델 Y가 1등을 했고요. 2등이 송-DM. 네, 이게 경차 BYD에 나오는 저가 차종 이게 2등을 기록했고요. 3위가 모델 3, 테슬라 모델 3, 4위가 돌핀 BYD, 5위가 유안 BYD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요. 테슬라가 9만 대로 역시나 1등을 기록했고요. 폭스바겐이 6만 대로 2등, 스텔란티스가 5만 대로 3등, 4위가 현대기아차 5만 대, 5위가 BMW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20%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2위 BMW가 상당히 약진이 눈부십니다. 지금 처음으로 2위를 했는데 6.4% 기록했고요. 3위 현대도 지금 6.1%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4위가 폭스바겐 6%, 5위가 기아가 5.7%에서 2위 BMW, 3위 현대, 5위 기아차에 좀 약진이 좀 돋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에서 역시나 1위 테슬라가 5만 8천 대를 팔았는데
눈여겨볼 거는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50% 넘는 점유율에서 44.4%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현대기아차가 2위를 기록했는데 11.4% 점유율로 매월 월별 데이터 중에는 현대기아차가 최대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3위가 스텔란티스고요. 현대기아차에 밀려가지고 3위로 떨어졌고요. 8.1%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4위 GM이 계속 부진한 상태입니다. 4.7%, 5위 BMW가 4.3%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데이터인데 유럽은 역시나 1등하고 2등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재미난 건 테슬라가 북미에서는 압도적으로 45% 가까이 점유율 떨어졌음에도 45%인데 폭스바겐이 22.4% 54,000대를 기록했고요. 스텔란티스가 13.9%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4만 대. 3위 BMW가 9.2%로 24,000대. 4위 현대기아가 9.1%. 재미난 거는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 모델별로는 1등인데 전체 테슬라의 점유율은 8%까지 떨어져서 5위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가 역시나 굳건하고 미국에서는 현대기아 그다음에 폭스바겐 역시 굳건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이 LFP 관련된 침투율인데요. 네. LFP 침투율이 여전히 지금 유럽에서 3.2%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9%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LFP 침투율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CATL에 장착한 하이니켈 양극재가 좀 많이 팔렸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판매량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선방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출하량 관련돼서는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CATL하고 LG 엔솔의 격차가 0.2기가와트시까지 좀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체 판매량 중에 자동차 모델별로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LG 엔솔은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 그다음에 폭스바겐 ID3, ID4, 그다음에 포드의 머스탱 마흐 2, 그다음에 아이오닉 6, 코나 요렇게가 전체적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EV6, 메르세데스 벤츠 EQA, EQB, 그다음에 삼성 SDI가 지금 BMW 상당히 잘 팔리면서 배터리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는 리비안 픽업 트럭, 그다음에 BMW 고가차종이죠. i4, i7, X, 그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이렇게가 삼성 SDI고요. 테슬라는 북미 시장에 파는 모델 Y랑 모델 S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만 있고요. CATL은 보시면 그 상하이 자동차나 광저우 자동차 중국 내수를 빼고는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있고요. 요 밑에 표 보시면 벤츠 EQS가 있고요. 볼보 XC40 리차지가 있는데 벤츠 EQS는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아주 저조한 모델이고요. 볼보 XC40 리차지 같은 경우도 뭐 4월 달엔 판매량이 좋았다가 5월 달엔 나빴다가 6월 달엔 좋았다가 7월 달엔 나빴다가 굉장히 이게 판매량 격차가 좀 심한 모델이고 심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YD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 최근에 도요타 신 모델하고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정도, 네, 그리고 링컨 Z 네. 전체 판매량으로 치면 다 1% 미만 차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최근에 판매량 동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이제 숫자가 많고 이제 일일이 하다 보면 이제 듣는 분들이 숫자가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차나 그다음에 국내 또 현대차가 약진하고 있는 모습 보이셨고 1차 전지 트렌드 가운데서 원재료 가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리튬 가격은 어때요? 네, 리튬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네.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사실은 고점 대비 35% 정도 빠졌고요. 네. 근데 고점 대비 35% 빠져가지고 사실 그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실제 양극재를 보시면 8월달 가장 최신 8월 양극재 데이터 보면 수출액과 수출량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소폭 증가세로 나타나는 게 포인트고요.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양극재 미국 수출액은 작년 8,734억 배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물량은요. 일시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7월 달에도 수출액이 9.1% 증가했고 수출량이 21%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판가 빠지는 부분을요. 물량으로 Q로 메우고 메꾸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8월 달에도 수출액은 드디어 지금 월 대비로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 월 대비 0.9%,
11.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수출량도 전월 대비 0.9% 증가한 27,000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율 10%대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고요. 수출량 또한. NCA 같은 경우는 40kg당 47.4불입니다. 8월달 현재 기준입니다.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2개월 연속 하락 추세인데 요 하락폭이 중요합니다. 전월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NC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월 대비 1.2%, 이거 8월달 데이터 말씀드린 겁니다. 킬로그램당 41.4불이죠. 그래서 전월 대비 1.2%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 후 반등세가 나아졌다는 점. 그래서 요 판가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수산화 리튬 가격도 고점 대비 47,000불 기준으로 37% 정도 빠진 게 여전히 회복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에 판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3분기까지는 계속 좀 리튬 가격 빠지는 게 좀 그 양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의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다 귀로 잘 들으시는 분들은 숫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왜 끊어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많고 이게 딱 표 몇 개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돼 갖고요. 보면 이제 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경향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차 전지 밸류나 수익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셨는데 조정도 좀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조정도 맞습니다. 받은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 눈여겨볼 기업은 어디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 짧게 핵심 요약해서 요거 관련돼서 관련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회사 중국의 CATL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투자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이 이제 대외 투자 기업에 대해서 법인 주식 자체 100% 지분 보유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CATL이 꼼수를 부려서 미국의 기술 제휴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물거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정책 담당하는 공업정보화성이라는 국가기관에서 CATL 대외 투자할 경우에는 설립되는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CATL이 포드하고 테슬라 잡는 거 다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부 그러니까 이제 합작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꼼수를 부려서 합작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지금 왜 중국 기업들은 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막았을까? 중국 정부는 자기네들이 CATL 가진 기술력이 높다고 해서 기술력 보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CATL 관련돼서 IRA 규정상 중국이 FEOC 해외 우려 집단에서 생산되거나 FEOC 자본이 투입된 부품,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중국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 화성에 따라서 CATL 만약에 자기네들 CATL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FEOC 자본이 투입된 부품이나 자본이 투입된 그 제조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ATL이 자본 투입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국내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나 존 물레나르 의원이 계속 지금 CATL IRA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랑 미중 전략 경제 특위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CATL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계 8위 배터리 제조사로 받고 있는 중국 EV 에너지가 다임러랑 손잡고 21기가와트시의 미국 배터리 공장, 지금 똑같이 지금 약간 CATL처럼 형태로 꼼수를 부려서 지금 그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노이즈가 됐던 고션 하이테크 2조 6,700억 들어서 일리노이주에 40기가와트 그다음 배터리 셀하고 10기가와트 배터리 팩, 요것도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요거 미국 관련된 뉴스하고 유럽, 요거 하나 마지막 말씀드려요. 유럽도 지금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13일에 중국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 심지어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거기 가격 덤핑 수준까지 완성차 대비 30% 넘게 싸서 EU 시장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조사한다는 얘기, 관세부가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왔죠. 관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뭐 그 공급망 다변화 정도 수준의 굉장히 낮은 그걸로 봤는데요. 핵심 광물 수급처를 남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아프리카 쪽으로 다각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고 자국 산업 보호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도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가 굉장히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부분 때문에 유럽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을 택했는데 유럽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유럽 포지션이 큰 데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 포지션 큰 데가 역시 LG 엔솔입니다. 지금 LG 엔솔이 점유율 유럽에서 46%고요. 삼성 SDI가 13%, SK온이 12%입니다. 다 합치면 72%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내 배터리 3사 유럽 시장 점유율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지금 일단 폴란드에 지금 70기가 와트인데 30% 넘게 늘려가지고요. 100기가 와트씩까지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유럽에 일단 공장 캐파를 늘리면 장비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너무 재미난 게 중국 이 장비 업체들 발주를 줬다가 지금 레퍼런스나 품질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도 국내 장비 업체로 다시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수혜받을 거는 장비 업체라고 보고 있어서 장비 업체 중에 기술 진입 장비가 있고 가장 레퍼런스가 많고 셀 3사에 공통으로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그리고 그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신생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좋기 때문에 하나기술하고 PNT 요 두 개의 업체가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의 우리 업체들의 또 활로가 좀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장비 업체 하나기술, PNT. 네. 오늘 또 새롭게 관심 가질 기업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상황들 쭉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